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종종 진료실에서 멘탈이 너무 약해서 생긴 병 같은데 멘탈 강해지는 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보통 불안이나 우울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병은 정신력이 나약해서 병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여기는 보호자들의 요구입니다. 일부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은 환자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힘들어하면 더 강하게 몰아붙이면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깁니다. 특히 보호자 본인이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호소에 공감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아니 왜 이깟 것도 극복을 못하냐, 정신력이 약해진 것뿐이니 좀 힘을 내봐라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담력을 키워야 한다고 무서운 공동묘지에 혼자 보냈다가 오히려 겁만 먹고 공포증만 생기는 식이 됩니다. 게다가 멘탈을 강하게 가져라 라는 주문은 때로는 너는 왜 그깟 것도 제대로 못하고 나약해 빠졌냐라는 이런 비난으로 전달되기가 쉽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의 자존감을 더욱 짓밟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은 틱장애나 과잉행동장애 같은 병이 잘 나타나고 청소년들에겐 시험 불안증이나 학교 적응장애, 군대 적응장애로도 나타납니다. 성인기에는 각종 불안장애로 힘들어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단순히 환자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상당수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기 비판적 태도가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호자들은 자꾸 옆에서 멘탈이 약해서라면서 환자만 윽박 지르듯이 채근하고 몰아붙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환자의 멘탈을 더 강하게 해주겠다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멘탈이 완전 붕괴되는 상황들까지도 벌어집니다. 지금은 충분히 힘들 수 있다라며 오히려 수용적 태도가 멘탈을 회복하는데 가장 도움됩니다. 오늘은 멘탈 회복에 도움되는 방법과 해서는 안 되는 보호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A씨입니다. 수개월 전에 차 안에서 처음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나타나서 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자율신경 반응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심장이나 폐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A씨는 이제 차를 10분 이상 못 탑니다. 차 안에서 공황 발작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근데 A씨의 남편이 더 답답해합니다. 함께 볼 일도 보고 시댁도 가고 해야 하는데 아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A씨의 남편은 공황장애라는 게 정신력이 약한 것 아닌가요? 차 타는 걸 자꾸 연습해보면 좋아질 텐데 그게 뭐 그리 무섭다고 자꾸 안 하려고만 해요 라며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장애를 무리하게 노출 훈련만 반복한다고 해서 정신력이 강화되고 병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상황도 자꾸 참고 견디다 보면 좋아질 거라며 환자를 자꾸 불안한 상황에 내몰려는 보호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현재는 감당 못할 내적 불안을 더욱더 무의식에 강하게 각인시켜서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집니다. A씨의 불안의 원인은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들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이런 무례를 지금까지 계속 참고만 살아왔던 겁니다. 남편은 언제나 시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힘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감싸며 돈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잘난 아들을 힘들게 키웠는데 며느리 때문에 아들을 빼앗겠다는 무의식이 강해진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를 끔찍히 배려해주는 사이에 A씨는 두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미운 오리처럼 고립되어 온 겁니다. 남편은 이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A씨는 왜 말을 안 하고 살았냐고요. 수도 없이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듣고도 계속 흘려버린 거죠. A씨의 진짜 불안은 차 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남편과 이런 시어머니 사이에서 혼자 고립되는 두려움입니다. 이를 멘탈이 약하다며 자꾸 차에 억지로 태워서 또 시댁으로 자주 가자 하니까 A씨의 공황장애가 좋아질 수가 없었겠죠. 우울이든 불안이든 진짜 원인을 차분히 찾아야지 막무가내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멘탈이 더 강해지고 병이 낫는 게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목이 답답해서 자꾸 캑캑거리는 고등학생 B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 합니다. 마치 목 안에 쏨뭉치 같은 게 걸린 것 같아서 캑캑거리고 뱉어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내시경으로 봐도 실제 걸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스트레스 질환인데 화병 증상의 하나로 잘 나타납니다. 원인은 성적에 대한 강박적 태도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군의 부모는 이 현상을 놓고 아들이 멘탈이 약해서 생긴 병이라고 단정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캑캑거리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도 멘탈이 약해서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목을 자꾸 캑캑거리니까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니 네가 목을 캑캑거리지 않으면 공부도 잘 되고 부모가 자꾸 잔소리할 일도 없어진다. 그러니 모두 다 네 잘못이고 네가 멘탈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에게 목을 캑캑거리지 않게 하는 한약과 상담을 통해서 약해진 아들의 멘탈을 강화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이를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수능도 다가오고 어떻게든 빨리 좋아져야 한다며 진료실에서도 자꾸 조바심을 냅니다. 부모님은 과연 지금 B군의 멘탈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걸까요? 아이는 지금 성적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럼 왜 성적 부담이 생겼을까요? 부모가 조바심을 내며 기대를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성적이 쭉쭉 잘 나와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떨어질 때도 있는데 만약 성적이 떨어지면 아이고 너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라며 부모의 말투와 얼굴빛이 먼저 변합니다. 그럼 아이는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엔 자신도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죠. 그런데 현실은 그만큼 성적은 안 나오죠. 바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쪽도 돌파구가 없죠. 결국 오도 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스트레스 질환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좋아질까요? 아이에게 한약만 먹이고 멘탈 강해지는 비법이라도 전수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이가 조바심을 좀 덜 느끼도록 부모부터 좀 마음을 내려놔야 할까요? 부모가 옆에서 자꾸 수능도 다가오는데 이 병이 빨리 안 나오면 어쩌냐라며 발을 동동 구른다고 빨리 좋아질까요? 옆에서 B군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병은 더 심해지겠죠. 만약 마라톤 선수가 힘들게 달리고 있는데 그 곁에서 부모가 자꾸 더 빨리 달리라고 하면 멘탈이 강해져서 더 잘 달릴까요? 부모가 만약 이렇게 해서 너 금메달이라도 따겠냐, 동메달도 못 따겠다라고 답답해하면 선수가 멘탈이 강해져서 더 힘이 날까요? 의욕이 확 사라지고 순간
분노가 치밉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조금 천천히 달려도 된다고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할까요? 다음은 군대 적응 장애 때문에 군에 입소한 지 며칠 만에 퇴소한 C군의 사례입니다. 부모의 기대만큼은 좋은 대학을 가지를 못했으니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는 부모님의 권유에 서둘러 입대를 했답니다. C군도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의 이런 말에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 입소 첫날 갑자기 막 호흡곤란이 생기고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훈련 조교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은 그런 강박사고가 생겼습니다. C군도 머릿속으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마음을 다잡아 봤지만 이 생각이 멈춰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군의관 상담을 거쳐 재검을 받기로 하고 일단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C군의 아버지는 너는 오랫동안 하느님을 믿어왔고 하느님이 너를 다 알아서 보호해 주실 텐데 그깟 군대 생활이 뭐가 무섭다고 그걸 못하냐. 하느님을 믿고 빨리 복귀해라 라고 말합니다. C군의 아버지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음 달에 재검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무조건 나아서 결격 사유 없이 현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멘탈 강화시키는 상담으로 아들을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불안이나 공포에 휩싸인 환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번지점프대 위에서 겁을 잔뜩 먹고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하느님이 지켜줄 테니 그냥 뛰어내려라 하면 갑자기 용기가 치솟게 될까요? 우울이나 불안, 공포는 단순히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삶의 이유와 원인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를 분석해서 차분히 치료해야 합니다. 근데 막무가내 식으로 정신력을 거론하면서 그냥 한번 부딪혀보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특히 너는 정신력이 약해 빠져서라는 뉘앙스의 언급은 환자의 자존감만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하자 라며 보호자가 먼저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문제로 겁에 질린 환자에게 마치 번지점프대 위에서 멘탈 강화하란 소리만 반복할 게 아닌 겁니다. 환자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나 우울 그 자체를 바로 없애려 달려드는 건 마치 불 자체를 직접 손으로 만져서 끄겠다는 식이 됩니다. 얼마든지 지금 상황은 불안할 수 있다라는 수용적인 태도로 차분히 안정시킨 뒤에 한 계단씩 적응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보호자들이 멘탈을 강하게 해야 한다며 자꾸 재촉하면 조금 좋아지다가도 금방 환자들의 회피무의식을 자극해서 안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대목이 오히려 환자의 멘탈을 더 약하게 만들어 병이 더 잘 낫질 않게 됩니다. 멘탈을 강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너는 멘탈이 약하다라며 자존감을 낮추는 말로 상처 줄 게 아니라 지금 힘들면 쉬어가도 너는 충분히 나중에 해낼 수 있다며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평소 부모에 의해 이런 지지와 격려가 충분했다면 사실 자녀들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지지와 격려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채찍질하는 쪽으로만 훈육이 모아지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남들보다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작은 난관도 매우 큰 위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의 원천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칭찬과 따뜻한 지지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왜 이리 나약하냐라며 질책하는 게 멘탈을 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 자신이 자식에게 애초에 전달해야 했었던 따뜻한 지지와 애착이 부족해서 오늘날 자식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르기였습니다.